내가 이 나이에 줄타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말수는 밧줄을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끄떡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험한 일 견뎌내며 다져진 팔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층 높이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틀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정태야, 딱 기다려라. 네가 짠 그 가짜 연극.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끝내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사연이쪼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저는 올해 7순을 넘긴 박말순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넓은 집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김정태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호랍이었던 정태는 신사적이고 다정했습니다. 말순 씨, 이 나이에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매일 빈집만 보고 있으니 숨이 막혀요. 정태의 눈에는 진실된 외로움이 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말순 씨, 제가 평생 아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중동 건설 붐일 때 벌어둔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300억 넘게 묶여 있어. 조만간 대통령 특사로 그 돈 풀리기로 했으니까 우리 재혼하면 강남의 제일 높은 펜트하우스 들어가서 살자고. 비서랑 가사 도우미 다 붙여줄 테니 당신은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결혼식 날 정태의 조카라는 최유리도 참석했습니다. 32살의 유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저 요리도 잘하고 간병 자격증도 있어요. 말수는 감격했습니다. 늙어서 얻은 새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신혼 초 정태와 유리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고 유리는 말순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모님, 발이 많이 부셨네요. 제가 매일 마사지 해드릴게요. 저 원래 손재주가 좋거든요. 말순은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복을 받나 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하지만 정태는 서서히 말순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통장을 합치는 게 어때요? 제가 재테크를 좀 아는데 말순 씨 연금을 제대로 굴리면 2배는 불릴 수 있어요. 저 원래 경제 전문가들이 제 조언을 구할 정도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기 전에 제가 예측했거든요. 물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예측은 정확했어요. 박 여사, 내가 하나만 약속할게. 나랑 살면서 당신 손에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방 안에 앉아서 내가 차려주는 것만 받으면 돼. 알았지? 말수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관리해줘요. 정태의 눈에 순간 번뜩이는 빛이 스쳤지만 말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 이 집을 제 명의로 좀 옮기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제 명의로 하면 세금을 30% 절약할 수 있대요. 저 원래 세법을 꿰뚫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일할 뻔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그렇게 해요. 말수는 집 명의까지 정태에게 넘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단 한 달 만에 정태의 손아귀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태는 말순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김정태, 명예를 목숨처럼 아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겠어? 내 눈을 봐. 이렇게 진실한 눈을 본 적 있어? 당신 그동안 혼자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내 어깨에 기대. 세상 풍파 내가 다 막아줄게. 당신은 그냥 예쁜 옷 입고 나랑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기면 돼. 수는 이제야 뒤늦은 봄날이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떠나보낸 뒤 텅 빈 집을 지키며 뼈마디가 저리도록 외로웠던 세월이었으니까요. 정태의 달콤한 약속들을 들으며 말수는 매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니.
말수는 새로 산 옷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끔찍한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사랑받고 존중받는 행복한 할머니로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순에게 세상은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재산을 손에 넣은 후 정태와 유리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아끼던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 금반지 못 봤어요? 정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이 직접 버리셨잖아요.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모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옷들이 사라졌습니다. 내 옷들이 왜 없어졌어? 이모님 어제 직접 기부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입으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 걱정돼요. 말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그 다음 주 말순의 방문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모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이모님이 밤에 배회하시거든요. 어제는 현관문까지 열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그랬어? 정말? 네, 이모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 원래 정직한 걸로 유명해요.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고요. 정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유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그나저나 당신이 걱정이야. 말수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밖에서 잠가? 말수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정태와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 할망구 상대해야 해? 짜증나 죽겠어.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유리가 정태를 여보라고? 아유, 징그러워. 아까도 화장실 가고 싶다고 문 두드리는데 소름 끼치더라니까. 그냥 기저귀나 채우지 그래. 조카 유리가 말하는 싸가지를 듣자니 더 소름이 돋았다.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집도 내 명의로 넘어왔고 통장도 다 정리했으니까. 정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유리는 잔뜩 짜증난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할망구 너무 건강해. 약 좀 제대로 먹여봐. 걱정 마. 내가 서서히 독을 타고 있어. 3달이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나 이런 거 전문이거든. 이미 3번 성공했어.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다 우리 거지. 바보 할망구가 유서도 내 지시대로 썼어. 전 재산을 사랑하는 남편에게라고. 하하. 나 진짜 천재 아니야? 내가 만약 사기꾼 안 했으면 대기업 CEO 했을 거야.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허허, 명색이 내 마누라인데 그건 좀 너무했나? 뭐 어차피 이제 세상 천지에 저 노인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들놈도 출장 갔지. 휴대폰도 내가 뺏었지. 저 방이 저 할망구 무덤이 되는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해. 이번에 번 돈으로 뭐 살 거야? 유리, 내가 원하던 명품 가방들 다 사줄게. 에르메스 버킨백도. 내가 명품 안목이 얼마나 좋은데. 백화점 VIP 라운지 직원들이 나만 보면 환영해. 말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니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오냐, 누가 먼저 가는지 한번 보자구나. 그래,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말수는 젊은 시절 경찰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시대의 벽에 가로막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의 예리함과 관찰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유리야, 고마워. 이렇게 잘해주니까. 에이, 이모님. 당연한 거죠.
유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은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것, 정태가 몰래 말순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손녀 지혜에게 미리 배워둔 스마트폰 사용법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홈캠을 설치해 주었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이걸 이용하자. 말순은 몰래 홈캠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이도록, 특히 정태와 유리가 자주 앉는 소파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방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홈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정태와 유리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그 할망구약에 못 탔어? 수면제 2알 분량. 내일부터는 3알로 늘릴 거야. 서서히 심장에 무리가 가게 하는 거지. 나 의학 지식도 있거든. 의대 갈 뻔했어, 진짜로. 역시 당신이야. 근데 오늘 명품 매장에서 5천만 원어치 샀는데 할망구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갔더라. 너무 쉬워. 그럼. 내가 비밀번호 다 알아냈잖아. 나 해킹 기술도 좀 있어. 컴퓨터 천재라고 할까? 말순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까지 해두었습니다. 다음 주 말순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리가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했습니다. 약병의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유리의 얼굴이 정확히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유리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유리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말순은 약을 받아든 척하며 몰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셨습니다. 유리가 나간 후 말순은 약을 지퍼백에 넣어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 정태가 또 허풍을 떨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골프장에서 홀인원 했어. 내 골프 실력 알지? 프로 선수급이야. 골프장 사장이 나한테 정태 씨 프로 대회 나가세요라고 했다니까. 물론 난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말순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골프채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나 있을까? 그날 저녁 정태와 유리의 대화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할망구 처리하자.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아. 알았어. 내가 이번 주말에 자선 파티를 연다고 할 거야. 거기서 병든 아내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발표할 거거든. 물론 그 재단은 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지. 돈은 다 우리 주머니로 들어와. 나 이런 아이디어 정말 잘 내지. 내가 기획자였으면 대박 났을 거야. 당신 천재야, 진짜. 그럼 그 파티 끝나고 그날 밤에 할망구 약을 과다 투여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지. 완벽하지. 말순은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동시에 정태가 만든 가짜 재단의 서류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태는 화려한 자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번 파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와. 국회의원, 재벌 회장들. 나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다 달려와.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보여줄 거야.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못 가서 미안해. 당신 몸이 워낙 안 좋으니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내가 당신 이름으로 기부 많이 하고 올게. 정태는 말순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속삭였으나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말순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력이 다한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사흘 전부터 식사를 줄이고 입술에 하얀 가루를 발라둔 덕분이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말순의 힘없는 대답에 정태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섰다. 곧이어 거실에서 유리의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빨랑 와. 오늘 우리 주인공이잖아. 두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말순은 들었다. 딸깍. 밖에서 문을 잠그는 차가운 금소금. 그리고 연이어 들리는 현관문의 이중 잠금 소리였다. 말순은 밖에서 문이 잠기는 딸깍 소리를 들으며 침대맡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통 노인네들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말수는 달랐습니다. 정태야, 네가 지금 잠근 건 이 방문이 아니다. 네 인생이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네 손으로 막아버린 거야.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다 소식이 전해진다는 걸 정태 그놈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화면 위에는 정태와 유리가 거실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누었던 그 끔찍한 대화들이 전송 완료라는 글자와 함께 떠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 언제 죽나 양을 좀 늘려봐 하던 그 목소리들이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태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 척, 돈 많은 회장님인 척하며 박수를 받고 있을 그 화려한 파티장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발판을 확 빼버려야 가장 아프게 떨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8층 아파트 창밖으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같은 허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리가 후들거릴 높이였지만 말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는 시퍼런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말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이불 밧줄을 꺼냈습니다. 덮고 자던 솜니불을 가위로 길게 자르고 그것을 꽈배기처럼 꼬아서 3겹, 4겹으로 단단히 엮어 만든 생명줄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밧줄 한쪽 끝을 침대 다리와 창틀 기둥에 몇 번이고 감아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줄타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말수는 밧줄을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끄떡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험한 일 견뎌내며 다져진 팔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층 높이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틀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정태야, 딱 기다려라. 네가 짠 그 가짜 연극,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끝내줄 테니까. 말수는 태블릿 PC를 가슴팍에 단단히 묶고는 이불 밧줄을 꽉 쥔 채 허공을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위대한 역습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수는 창틀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깨알처럼 작게 보이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죽으나 저놈들 손에 말라 죽으나 매한가지다. 말수는 며칠간 정성껏 꼬아 만든 이불 밧줄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천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다리를 내디뎠습니다. 8층의 차가운 밤바람이 치맛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말순의 팔에는 평생 자식 키우며 소뚜껑 운전하던 그 억척스러운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영차 한 뼘씩 아주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이불 밧줄이 말순의 무게에 팽팽하게 당겨지며 찌지직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층 창문을 지나고 6층 난간을 스칠 때쯤 손바닥은 이미 쓸려 화끈거리고 팔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었던 그 비열한 웃음소리를 떠올리니 다시금 힘이 솟았습니다. 드디어 1층 화단 흙바닥에 두 발이 닿았습니다. 말수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맺혔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말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슴팍에 묶어둔 태블릿 PC가 무사한지 확인한 뒤 아파트 정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로변으로 나간 말순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 행색이 이 모양이세요?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 물었지만 말수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사 양반 제발 부탁하오. 조선호텔로 제일 빨리 가주구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요. 그리고 핸드폰도 좀 빌려줘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택시가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보며
말수는 가슴에 품은 태블릿 PC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태야, 유리야. 니들 지금쯤 술잔 들고 웃고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니들 지옥문 열러가고 있으니까.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 말순의 눈은 복수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고급 와인이 흘렀습니다. 정태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주고 섭외한 엑스트라들이었지만 분위기는 그럴듯했습니다. 정태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김정태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검소한지 아십니까? 대기업 CEO 제의를 5번이나 거절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 박말순 씨. 안타깝게도 병환 중이십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전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태는 우쭐해하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원래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죠. 초등학교 때는 반장으로서 급식비 없는 친구들을 도왔고 중학교 때는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 선행은 책으로 쓰면 백과사전만 해질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저게 뭐지? 정태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정태와 유리가 소파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 할망구 상대해야 해?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나 이런 거 전문이거든. 청중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태는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린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리가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정태가 통장에서 돈을 빼는 장면, 두 사람이 명품을 사며 비웃는 장면. 저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장난을. 정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 뒤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말순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정태와 유리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여기 이 남자의 병든 아내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에게 죽을 뻔했을 뿐이죠. 말수는 정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늙었다고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김정태 씨. 당신들이 내 돈으로 와인 마시고 명품 살 때 나는 당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정태가 발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여러분, 제 아내가 치매가 있어서. 저 원래 의학 지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은. 닥쳐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 의학 지식? 골프 실력? CEO 제의? 다 거짓말이잖아요. 당신이 실제로 가진 건 사기꾼 경력뿐이에요. 말순은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저 같은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7주 동안 녹화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살인모의 대화, 재산 횡령 증거, 가짜 재단 서류, 모든 것이요. 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모님을 도우려고. 도우려고?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나를 독살하려던 게 도움이었어요? 저 할망구 언제 죽냐고 말하던 게 도움이었어요? 바로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태, 최유리, 당신들은 노인학대, 살인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태는 마지막까지 허풍을 떨었습니다. 이건 불법 체포야. 나 변호사 친구 많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나 원래 법 잘 알거든. 사법고시 볼 뻔했어. 경찰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법 지식으로 감옥에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정태와 유리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유리는 울부짖었고 정태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오해야. 나 원래 착한 사람이야.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다니까. 파티장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말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셨어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경찰이 되고 싶었거든요.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이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이번에 도움이 됐어요. 다른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요. 물론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둘 수 없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말수는 별일 아니었단 듯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님, 이 사건을 통해 다른 노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늙었다고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에게도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김정태와 최유리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탈취했으며 더 나아가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정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아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약물 투여는 치료 목적이었고 말순이 증인석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떤 병도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 녹음에서 이미 3번 성공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피고인 김정태와 결혼했다가 의문사한 2명의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정태는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나 원래 농담 잘해요. 대학 때 개그맨 될 뻔했거든요.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정태 오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는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했습니다. CCTV 영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재판은 3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정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유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정태가 소리쳤습니다. 15년? 그건 너무 과해요. 나 건강이 안 좋아요. 나 원래 심장이 약해서. 의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하지만 법정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말수는 되찾은 재산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감별단.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첫 모임 날 20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조카라는 사람이 와서. 맞아요, 저도요. 재혼한 남편이 갑자기. 말수는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만든 시니어 감별단 노인 사기 척결의 선봉장. 박말순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는 영원하다.
말순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말순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할머니, 일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긴급 요청이 왔는데. 그럼 당장 가야죠. 황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말순 72세.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면서 우리에게는 살아온 힘이 있습니다. 말순의 이 말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니어 감별단은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